예. 아니 사실은 오얏나무 아래서 가끔 고쳐매지 말라고 했다고. 사실 김성훈 영장 부분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세 차례나 영장을 반려했고 심지어 영장 실질에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고검에서 개최가 돼서 네. 그런 권고를 받아서 심사에 임하는 거라면은 그런 오해를 털어버리기 위해서라도 그럼요. 검사가 네. 형식상 입회하는 게 맞아 보이는데 네.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은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비화폰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사실은 여러 기관들 특히 검찰을 상대로 한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오해를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김성훈에 대한 강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결정들을 자꾸 이제 미루고 회피하는 것들이 진짜로 어떤 배경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윤석열 복귀 쉽게 해서 구속 취소 이후에 복귀 시나리오까지 촘촘하게 이어지는 하나의 조연 역할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취재했던 네. 그 고위 관계자 전직 이야기에서 이제 제가 계속 부정적인 전망들을 주로 이제 아무래도 걱정이 되다 보니까 그걸 예.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주까지 기다림에 있어가지고 좀 희망적으로 볼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이제 한덕수 총리의 탄핵 관련된 이야기로 네. 윤석열을 직접으로 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위와 대행의 지위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네. 이걸로 뭔가 연결해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날 나온 결정 본인이 보기에는 재판관 2명의 지위를 확인해줬다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지금 계속 국민의힘 쪽에서 문제 삼고 윤석열 쪽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재판관 2명 조한창 그리고 정계선 2명의 지위가 네. 최상목이 임명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효다 이런 식의 주장을 예.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각하 사유가 없다라는 예,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다수가 아니게 예, 되었으니까요. 그리고는 이제 시간적으로 모든 걸 다 해소해 줬다. 이제 예. 계속 윤석열 쪽에서 트립을 잡는 것이 졸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한덕수까지도 해줬고 심지어는 이제 이재명까지도 해줬기 때문에 더 네. 이상 정말 억지 부릴 게 없어서 이것은 이제 이번 주까지는 분명히 좀 기다려봐야 될 부분들은 있는 것인데 근데 이번 주에도 안 되면 이건 좀 진짜 모든 게 다 해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야기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졌기 때문에 이건 좀 이상하다라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바대로 헌법재판소가 다 들어주었다. 일단은 한덕수 먼저 해라라고 했는데 한덕수 먼저 네, 네. 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마은영 마은영 임명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는데 여전히 안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다 들어준 거예요. 아니, 과도하게 보태면 이재명 선고 이후에 하라고 그렇죠. 됐어요. 그렇죠. 그것도 말이 안 맞아요. 되는 그 아무 상관이 없는데 네. 이재명 네. 선거 오늘이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 네. 선거 이후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재명 대표 선거 전에 할 거다라고 했는데 눈치 보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표 선거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라는 네. 태도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요구는 다 들어주었는데 그 소위 얘기해서 민주당의 요구는 뭘 들어준 거죠? 그 합리적인 시민들의 이야기에 있어가지고는 네, 민주당의 요구도 아닙니다. 아니, 사실은 네. 시민들의 요구죠. 가장 큰 문제 같은 경우는 마은혁 후보자의 불임명 문제는 헌재 스스로 그러니까요.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권한제기 심판을 한 바 네. 마은혁을 임명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임명하지 않는 공직자를 상대로 말 그대로 탄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은 자기 부정의 다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네. 아까 김은지 기자가 이제 그래도 전직 이제 고위 관계자 희망가를 얘기했으니까 네. 저도 좀 보태면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기각이나 각하에 이르는 파국적 결론은 내리지 못할 것이다. 왜냐? 기본적으로 아까 마은혁 문제랑 연결이 되는 건데 헌재 스스로가 마은혁 임명이 헌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이상 네. 5대3 결정을 내리게 될 경우에는 국민의힘 희망대로 내리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큰 하자를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 되는 그렇죠. 겁니다. 한 명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인용과 파면의 결정이 갈리는 거기 때문에 파면과 이제 기각의 문제가 갈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식적 흠결의 문제가 존재하는 바 기본적으로 그런 결론을 절대로 내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각이랑 각하는 절대 이제 불가능하다 이런 것이 법조인들 공통적인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수 의견으로 나올 수는 없는 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끄는 거다. 이런 식의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건 거죠. 네.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장에 이제 내란 죄냐, 내란 행위냐, 이제 이걸 가지고 다투지 않았습니까? 근데 관련해서 당시에 정영식 주심 재판관이 그 내란죄를 빼겠다는 거죠. 그 네. 내란 행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 해서 내란 행위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내란 행위 자체가 유무죄를 가리는 것은 형사 재판에서 하는 것이고 네. 여기에선 이 내란 행위 자체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심각했냐 안 했냐 관련된 내용을 보는 것인데 네. 그 내용을 보면 심각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군인을 투입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장갑차가 왔잖아요. 예? 그리고 선관위에 출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확인된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무려 11차례나 변론기일을 잡아가지고 다투었잖아요. 물론 거기에서 증거를 어떻게 뭐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거냐 말 거냐. 아주 그 부분도 확인했습니다. 네. 그게 안동안 사건이라든지 이미 그 전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조사를 쓰는 것도 사실은 헌재에 이미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트집을 하더라고요.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중요한 포인트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 다루었다. 예? 내용에 대해서 다 다루었다. 다만 저는 엊그제 있었던 그 누굽니까 저 한덕수. 예. 한덕수의 파면 헌법재판소 기각결정과 관련해서 결정문을 보아할 때 대단히 지연말단적인 또 새로운 학설을 또 내놓는 우리 김복형 재판관을 비롯하여 이런 걸 볼 때 여전히 또 그 직위헌식 해석이 또 나오는 것은 아닌가. 예. 그러니까 1차 사법구테타가 구속 취소라면 2차 사법구테타는 심우정의 즉시 항고 포기. 그리고 3차 사법쿠데타는 헌법재판소의 뭐 암흑에 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와 걱정이 생기는 거죠. 제가 대단히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암울하게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저희가 이제까지는 기자로서 좀 희망적인 이야기 많이 네. 했으니까 정말 이번 주에는 경고를 좀 보내야 될 시간이라는 생각이 좀 지금은 많이 들긴 컨팅전시 해요. 플랜이 필요한 때예요.